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소송 그리고 회생 및 파산 등을 전문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김대환입니다. 첫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직접 또는 대면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필요성과, 두 번째로는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경우 면책까지 걸리는 또는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무자인 신청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였을 경우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몇 번 정도나 출석을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드린 대로 이 영상과 더불어서 다음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사항, 즉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생 및 파산은 과연 지방법원과 또는 그 지방법원의 예하에 있는 각 지원이 있을 경우 과연 회생이나 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 회생과 달리 파산을 신청할 경우 정말 파산 신청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금융거래 등은 과연 하지 못한다는 주변의 말이 맞는 것인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까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 자녀들의 취업이나 또는 공직으로 진출을 하는데 과연 예전의 연좌제처럼 영향이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첫 번째로 재산 은닉의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재산의 은닉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파산이나 또는 회생을 할 목적으로 미리 금융권으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고 난 후 그 금액을 가족 또는 제3자 등에게 은닉을 한 후, 그리고 고의로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게 사건을 진행시킨 뒤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된 경우를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이나 파산의 전형적인 경우인데,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의 경우는 개인 회생위원이, 그리고 파산의 경우는 파산 관제인으로 하여금 이런 재산을 고의로 은닉 또는 손괴한 흔적이 있는지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므로 가장 중요하게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예컨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게는 6개월, 그리고 조금 멀게는 1년 전후 또는 2년 전후까지 더불어서 과연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또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 예금 등 재산이 있는지의 유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또는 차량이나 기타 신청인 즉 파산이라든지 회생을 신청할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채권 등이 없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이렇게 재산이 없어야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개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개념대로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실제 그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1담보권자, 2담보권자 등 어떤 금융권의 사람들의 금융기관에 그 돈을 변제하고 나면 남은 잉여금이 없다든지, 또는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이 많이 격려가 되어 있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채무를 변제 또는 청산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는 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신청인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없는 것이, 재산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충분히 상회하에서 채무 금액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처분을 통하여 정산을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없는 형태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보험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 금액을 말씀드리니 많은 분들이 무슨 보험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험은 다름 아닌 신청인이, 실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되었건 보험 계약자가 되었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개수,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입 이력, 보험의 개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내가 들어있는 보험을 과연 해지하였을 경우 그 보험회사로부터 나에게 환급되는 환급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보험 관계 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월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60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미 보험이 만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보험 금액이 있고 그 보험을 해지하였을 경우 3천만 원 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보험 개수 및 보험 계약 환급금 문제로 인하여 실제 신청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보유 재산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상담 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의 수임 부분에 거절을 한다든지 또는 사정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차후를 말씀드리고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분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 회생이나 파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는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험 납부 금액, 보험 개수 및 매월 납부하게 되는 보험 납부 금액의 총액, 그리고 더 중요한 보험 계약을 해약하였을 경우 해약 환급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서 과연 내가 신청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실제 첫 번째로는 고의로 회생 또는 파산을 할 목적으로 부도나 또는 회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재산을 부동산이 되었건 현금이 되었건 증권이 되었건 가족 또는 타인 명으로 은닉을 시키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즉 재산의 고의, 은닉 여부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 되었건 자기 소유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그러나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1차 근저당, 2차 근저당 등 담보권자 및 채권자가 다수여서 그 부동산을 서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하여 정산할 경우 채무자에게 남은 잉여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 개수 및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파산 또는 회생을 할 수 있는 요건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못다한 사항들을 이어서 관할 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